2016년 제1회 41번 문제입니다. 자, 산소 중에서 물질의 연소성 및 폭발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기름이나 그리스 같은 가연성 물질은 발화 시에 산소 중에서 거의 폭발적으로 반응한다. 그래서 공기 중보다는 우리 산소 중에서, 그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산화 반응이죠. 연소 자체가 산화 반응이니까 산소하고 반응했을 때 폭발적으로 반응한다. 맞는 설명이죠. 자, 산소 농도나 산소 분압이 높아질수록 물질의 발화 온도는 높아진다. 발화 온도, 불이 붙는 온도, 스스로 불이 붙는 온도입니다. 그죠? 근데 산소 농도나 산소의 분압, 압력이 높아지면 발화 온도는 낮아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불이 잘 붙는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이게 3번에 보시면, 자, 폭발 한계 및 폭갱 한계는 공기 중과 비교할 때 산소 중에서 현저하게 넓어진다. 그러니까 공기보다는 산소, 그러니까 산소 농도가 높을수록 이렇게 되겠죠. 이거 같은 얘기입니다. 그죠? 산소 농도가 높을수록 폭발 범위가 넓어진다. 그런 의미니까요. 그래서 요건 두 개가 지금 따지고 보면 이제 반대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2번의 설명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42번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소 및 영업소, 용기 저장소의 시설 기준 중, 자, 틀린 것은, 자, 먼저 1번 용기보관소와 사무실은 동일 부지 내에 설치하지 않을 것. 자, 요 설명이 틀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동일 부지에는 설치할 수 있습니다만은 구분해서 설치를 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동일 부지에 구분하여 설치할 것,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1번의 설명이 틀렸고, 여기서 좀 더 보자면 우리가 4번 같은 경우가 이 보기가 상당히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용기 보관실은 불연성 재료를 사용한 가벼운 지붕으로 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으로 사용하는 거 맞는 거 찾아라, 이런 문제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붕으로 설치하는 것은 우리가 불연성 재료를 사용하고 가벼운 재료를 사용한다. 요거는 조금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1번 같은 경우 동일 부지 내에 설치하지 않을 것, 요 설명이 지금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43번 정전기 제거 또는 발생 방지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습도를 높인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공기를 이온화시킨다, 대상물을 접지시킨다, 전기 저항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전기 저항 자체는 감소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항이라는 것 자체, 잘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저항입니다. 그죠? 전기가 흐르는 것을 방해한다, 이거죠. 방해를 하는 것이 우리가 곧 저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기가 잘 흘러야지, 전기가 잘 흐르지 않고, 저항에 의해서 잘 흐르지 않고 어느 한 곳에 이렇게 고여 있을 때 정전기가 발생을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정전기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전기가 잘 흐르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상물을 접지시키는 거죠. 잘 흐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4번에 저항을 증가시킨다. 자, 이 설명이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44번 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 용기의 도색 및 문자 표시의 색상으로 틀린 것은, 자, 문자 색상은 솔직하게 이때까지 문제들 보면 문자 색상이 틀리게 나온 경우는 잘 없습니다. 뭐냐면 용기 색상을 여러분들은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수소는 주황색입니다. 그죠? 맞죠? 자, 아세틸렌 황색입니다. 노란색. 그죠? 그 다음에 암모니아, 액화암모니아는 백색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액화염소 회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염소 자체는 우리가 갈색이죠. 갈색, 감색, 갈색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문자 표기는 아마 틀린 경우가 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용기 색상은 조금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회색 같은 경우는 우리가 LPG죠. LPG나 이런 색상이 있는 것 이외의 것들은 우리가 회색으로 하지만 액화염소의 경우는 우리가 갈색으로 사용한다. 그래서 4번의 설명이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45번 고압가스 용기의 재검사를 받아야 할 경우가 아닌 것은, 자, 재검사라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받아야 되겠죠. 그죠? 검사 기간이라는 게 있을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 검사라는 걸 한번 보세요. 뭔가 이상이 있으니까 검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보기에 보시는 것처럼 손상, 그죠? 손상, 외부에 의한 충격이라든지 뭐 이런 손상이 생겼으면 사용할 수 있냐 없냐 검사를 받아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합격 표시의 훼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합격 표시가 훼손이 돼서 제대로 합격 표시가 안 보인다. 그러면 뭔가 좀 이상이 있지 않을까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충전한 고압가스의 소진, 가스를 다 쓰고 나면 다시 충전해서 쓰는 겁니다. 그죠? 그건 뭡니까? 이런 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든지 이런 손상이 생기기 전에는 계속 충전해서 쓰고 또 충전해서 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관계없는 것은 3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설을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손상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가스가 바뀌었을 경우 당연히 이거는 검사를 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용기가 훼손됐다. 그 다음에 기간의 경우가 이런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6번 도시가스 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도로를 굴착하고자 하는 자는 가스안전 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이때 가스안전 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 굴착공사가 아닌 것은, 자, 그래서 이제 가스가 공급되는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할 때 가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안전평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관계없는 것은 3번에 광역 상수도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수도 공사는 뭐냐면 이거는 가스 안전 영향평가가 아니고 지하 안전 영향평가. 그래서 땅이 지하가 이제 매몰된다든지 함몰된다든지 붕괴되는 이런 현상들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굴착 공사를 할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우리가 도시가스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여기에는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땅을 팔 때는 지하 안전 영향 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도시가스 배관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는 가스 안전 영향 평가를 실시하는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공사는 지하 보도 공사, 지하 차도 공사, 도시철도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에 광역 상수도 공사는 관계가 없다. 47번 합격 용기 각인 사항의 기호 중 용기의 내압 시험 압력을 표시하는 기호는, 자, 이 용기의 각인 기호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약자입니다. 약자. 그래서 우리가 V 같은 거 볼륨입니다. 내용자. 그죠? 근데 요거 영어로 표기하면 요게 좀 긴데 간단하게 보시면 우리가 시험 압력입니다. 이렇게 테스트 압력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테스트 프레셔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W는 웨이트, 그죠? 웨이트, 토탈. 그러니까 T는 토탈입니다. 토탈 무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TV는 없죠. 우리가 약호가 없고요. FP 이렇게 하면 풀 프레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최고 충전 압력이죠. 풀 가득 찬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죠?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시험 압력, 테스트 압력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TP.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내압 시험 압력은 1번의 TP가 되겠습니다. 48번 전기 방식 전류가 흐르는 상태에서 토양 중에 매설되어 있는 도시가스 배관의 방식 전위는 포화 황산동 기준 전극으로 몇 볼트 이하여야 하는가. 자, 요거는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그죠? 어쩔 수 없죠. 포화 황산동 기준 전극으로 마이너스 0.85V 이하 0.85 수치를 그냥 그대로 좀 외우시기 바랍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9번 용기에 의한 액화 석유가스 저장소에서 액화 석유가스 저장 설비 및 가스 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까지 최소 몇 메다 이상의 우회 거리를 두어야 하는가. 자, 통상 우리가 우회 거리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이렇게 나오는 수치가 있습니다만은 요거는 8m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설비가 어떤 거냐 그거에 따라서 우회거리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데 통상 여러분들 보통 2m 내지 8m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m, 8m. 그러니까 직선거리 뭐 2m, 우회거리 8m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상황 저장소나 설비나 이런 거에 따라서 2m가 우회거리가 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수치 자체는 2, 8, 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기 자체도 여기서는 8m가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좀 수월하게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요 해설을 조금 보시고 내용을 한번 참고해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0번 고압가스 운반 등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같은 경우도 문제가 상당히 자주 나왔습니다. 그죠? 염소와 아세틸렌, 염소와 암모니아, 염소와 수소는 동일 차량의 적재 금지죠. 자, 요거는 문제 자주 나왔으니까 요건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가연성가스와 산소는 충전 용기의 밸브가 서로 마주보게 적재한다. 이 마주보지 않게, 그죠? 마주보지 않게 적재를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충전 용기와 경유는 동일 차량의 적재하에 운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경유 자체는 우리가 소방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험물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소방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험물과는 동일 차량에 적재하지 말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재하에 운반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은 틀렸고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 이것도 따로 문제가 요건 자주 나오는 거니까 요걸 참고해서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답은 4번. 51번 LPG 압력 조정기 중 1단 감압식 저압 조정기의 용량이 얼마 미만에 대하여 조정기의 몸통과 덮개를 일반 공구로 분리할 수 없는 구조로 하여하는가. 자, 이것도 뭐 그냥 수치 자체는 그대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몸통과 덮개를 일반 공구, 우리가 몽키 렌치나 드라이버 등으로 분리할 수 없는 구조일 것. 용량 10kg/h 미만의 1단 감압식 저압 조정기 및 1단 감압식 준저압 조정기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용량은 10kg/h 미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52번 액화가스를 충전하는 탱크의 내부에 액면의 요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은, 자, 이것도 뭐 문제 몇 번 나오긴 했습니다만 되게 쉬운 거죠. 그래서 액면의 요동이라는 것 자체는 이렇게 파도가 치는 걸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파도가 침으로써 이 벽면을 때리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용어 자체를 보시면 지금 보시면 방호벽, 방파판, 방해판, 방지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뭡니까? 이 파도를 방지한다. 방파판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파도가 치는 것을 방지하는 판이다. 이런 용어입니다. 그냥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죠? 2번에 방파판이 되겠습니다. 53번 가스의 분류에 대해서 바르지 않게 나타낸 것은, 자, 가연성의 법적 기준이죠. 폭발 범위 하한이 10% 이하이거나 이렇게 되어 있죠. 상한과 하한의 차가 20% 이상의 가스는 가연성이다. 맞죠? 독성가스, 공기 중 일정량 이상 존재하는 경우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가진 가스다. 맞죠? 허용 농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자, 불연성, 반응을 하지 않는 가스다. 불연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연소성을 가지고 분류를 했을 때 조연성, 불연성, 가연성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가연성은 불이 붙는 거, 연소성을 가지는 것이고, 조연성은 연소를 도와주는 가스다. 그죠? 지연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불연성은 뭡니까? 불이 붙지 않는 거. 그러니까 연소가 되지 않는 물질, 연소가 안 되는 거. 반응을 하지 않는다 이러면 이건 불활성입니다. 그죠? 불활성. 그래서 우리가 뭐 화학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는 가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불활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불연성과는 관계가 없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4번 독성가스 용기 운반 차량 운행 후 조치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건 쭉 읽어보시면 다른 내용은 맞는데 2번의 설명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보호시설과는 15m 이상에 떨어진 장소에 주정차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종 보호시설과는 거리는 없습니다. 거리에 어떤 조건은 없고요. 그러니까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가능한 피한다. 뭐 피하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종보호시설과의 어떤 이격거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2번의 설명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5번 고압가스 제조시설은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안전거리를 결정하는 요인이 아닌 것은, 자, 안전거리 결정 요인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저장 능력. 그래서 저장을 얼마만큼 하느냐. 예를 들어서 뭐 100km 더 저장했다. 뭐 예를 들자면, 그러면 여기에 맞게 거리가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스의 종류. 이게 뭐 가연성이냐 초연성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차이는 있겠죠. 그 다음에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할 건축물의 종류. 이런 것들, 일종보호시설이냐, 뭐, 이런 것들의 어떤 거리가 또 존재를 하겠죠. 그렇지만, 가스 사용량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저장 능력이 말씀드린 대로 100kg다. 근데 쓰는 거는, 한 번에 쓰는 거는 예를 들어서 10kg 쓴다. 그러면 이 10kg를 기준으로 잡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폭발을 했을 때 그 폭발력은 뭐, 훨씬 커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기준으로 잡아버리면 거리 자체는 이렇게 좁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용하는 거하고는 관계없고 이 저장하는 양 요걸로 결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의 가스 사용량이 되겠습니다. 56번 고압가스 장치의 운반을 정지하고 수리할 때 유의할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가스의 치환, 그죠? 안전밸브의 작동, 배관의 차단 확인, 장치 내 가스 분석. 그러니까 이 가스가 뭐 안에 들어가서 고쳐야 된다 이러면 치환, 다른 걸로 바꾼다든지 공기로 안을 채운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배관의 차단, 그죠? 차단을 통해서 가스가 오지 않도록 해줘야 되고, 가스 분석, 그죠? 지금 뭐 가스가 얼마나 있는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 뭐 해줘야 됩니다. 그죠? 자, 근데 안전밸브의 작동, 안전밸브는 기본적으로 이상이 있을 때 지가 알아서 동작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안전밸브라는 것 자체는 어떤 이상 현상이 있을 때 알아서 자기가 조치를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안전밸브의 작동을 우리가 뭐 유의해야 된다? 이런 거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7번 아스트렌 용기에 충전하는 다공물질의 다공도의 값은, 자, 다공도는 75에서 92%죠. 이거는 뭐 당연히 외우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 58번 도시가스용 압력조정기란 도시가스 정화기 이외에 설치되는 압력조정기로서 입구 쪽 호칭지름과 최대 표시 유량을 각각 바르게 나타낸 것은, 자, 이것은 그냥 그대로 수치를 외워두시면 됩니다. 그죠? 50의 이하의 300 세제곱미터 per hour 이하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 59번 전기기기의 내압 방폭 구조의 선택은 간선가스의 무엇에 의해 주로 좌우되는가? 이것도 한두 번 나왔던 것 같은데, 내압 방폭 구조라는 것 자체가 내부에서 폭발이 발생했을 때 이 용기가 버티는 겁니다. 그죠? 버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조죠. 그래서 용기가 버티는 구조인데, 폭발이 발생했을 때 이 용기에 금이 갔다. 금이 가가지고 이런 틈이 생겼다 이거죠. 그러면은 그 폭발된 어떤 에너지가 외부로 전파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폭발이 전달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압 방폭 구조를 했을 때 이런 어떤 이 틈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뭐냐, 최대 안전 틈새, 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60번 시아나수소는 충전한 후 며칠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용기에 옮겨 충전하여야 하는가? 자, 시아나수소는 몇 번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죠? 60일이 경과되기 전에 용기를 옮겨서 충전한다. 단 98% 이상 착석되지 아니한 용기는 안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중하폭발이죠. 중하폭발, 시아나수소의 가장 대표적인 폭발 형태입니다. 그래서 98% 이상 충전한다. 그죠? 2% 이상 수분에 의해서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98% 이상 충전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98% 이상으로 되어 있고 이러면은 관계없다. 그렇지만 60일이 경과되기 전에 다른 용기에 옮겨서 충전한다. 60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답은